천태삼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대한민국과 대만의 2회전 경기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1회전 중국과의 대결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전원이 승리를 거두며 퍼펙트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한국 그 3명 있지 않습니까? 최정 선수, 오유진 선수, 김치영 선수가 다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어요. 네. 중국 팀도 세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장 돋보이는 그 대진인 것 같고요. 물론 운도 어느 정도 따랐겠지만 충분히 3대0 완봉승을 거둘 만한 전력이 있었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체 대회에서 전승을 거두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어떨까요? 물론 방심할 수는 없지만 대만과 일본 전력도 상당한 좀 실력에 와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팀이 워낙 세다 보니까 충분히 오늘과 내일 전승을 노려볼 만합니다. 네. 자, 먼저 천태삼배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천태삼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은 중국 위기협회 천태현 인민정부에서 주최 주관하고요.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연속으로 벌어집니다. 예, 대회 우승 상금은 30만 위안이고요. 네. 준우승 15만, 3위 10만, 4위 5만 위안. 조금씩이라도 다 돌아갑니다. 네, 참가팀 전원에게 상금이 주어지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덤은 7집 반입니다. 예, 출전 선수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4개국이 이제 풀 리그를 펼치고요. 그리고 각 지명끼리 맞대결을 하는데요. 처음에 첫날 오더를 내면 네. 그 오더대로 끝까지 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정해진 지명을 직접 적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자, 1, 2, 3장이 정해졌고요. 자, 역대 우승팀 우리 한국이 1회 대회 때 9판을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었어요. 올해도 한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2013년까지 한국이 이제 2년 연속 우승했고 14, 15, 16을 중국이 3연속으로 또 가져갔고요. 또 한국이 17년과 18년 또 2회 연속 또 올해까지 가둔다면 3연패를 또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은 최정, 오유진, 김채영, 지난해와 동일하게 여자 랭킹 1, 2, 3위가 출전을 했고요. 중국은 위지잉, 왕천싱, 그리고 선발전을 거쳐서 루민치안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예, 일본은 예전부터 항상 이름에 올라왔던 시에민 선수를 필두로 후지사와 리나,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네. 대만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헤이자자 선수가 간판 타자죠. 그리고 양쯔셴, 위리진 선수가 포진돼 있습니다. 최정, 오유진, 김채영.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세계대회 개인전에서 모두 우승 트로피를 들은 바가 있는 기사들이고요. 예, 특히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LG배 예선에서 올해 구즈아오 선수를 준결승에서 꺾고 또 중국 선수를 결승에서 꺾으면서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했는데 구즈아오 선수는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최정 선수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그 척도가 됐죠. 그렇습니다. 선수들 이름만 봐도 든든한데요. 자, 어제 1회전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정, 김채용, 오유진 선수는 모두 승리를 거뒀고 또 어제 대만이 일본을 제압을 했어요. 대만 선수들이 요즘 전력이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헤이자자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또 예전부터 이름이 있는 선수인데 대만 팀의 2장 양쯔셴 선수 같은 경우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좀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위리진 선수도 어제 위례했던 바둑을 종반에 좀 역전패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점만 밀어보더라도 대만이 많이 성장했구나가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대만과의 대결에서도 한국 선수들 물론 전력이 워낙 이제 좀 유의에 있긴 하지만 네.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상대 팀도 다 그렇습니다. 이제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 보신 바와 같이 지명전이 펼쳐집니다. 먼저 최정 구단과 헤이자자 7단의 대결로 가보시죠. 천태삼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덤은 7집 반입니다. 돌가리 결과 오늘은 최정 구단이 100을 쥐었네요. 예, 중국에서 펼쳐지는 대회는 아무래도 프로 기사들이 100번을 더 선호하죠. 덤이 한국이나 일본 룰보다 한 집이 더 많기 때문에요. 헤이자자도 역시 천태삼배를 3회 대회 때부터 출전을 했는데
3회 대회에서만 2승 1패를 거두고 나머지 대회에서는 1승 2패 좀 저조한 성적을 올려줬어요. 예, 헤이자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 바둑 스타일이 초반 포석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중후반에 좀 약간 어이없는 수가 나와서 좀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최정 구단은 어제 대구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4전 전승을 거두고 있고요. 최정 구단과 헤이자자 7단도 꽤 많은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14번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예, 그 최정 선수가 이 토탈 성적이 예, 올해 20승 5패. 예, 정말 어마어마한 성적이에요. 대단합니다. 뭐 이 성적만을 놓고 보면 그 남자 기사 뭐 최정상급의 그 전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요. 헤이자자 선수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뭐 꽤 거의 진 적이 없어요. 한 판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를 거뒀죠. 예, 2014년에 스포츠 어코드 세계 마인드 게임에서 한 판 졌고요. 그 뒤로는 뭐 개인전에서 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10연승을 달려나가고 있고요. 예, 요즘 종종 이 한 칸 높은 협공이 뭐 보통 소목에 걸쳤을 때 흙이 날일자나 입구자로 응수하는 수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백이 전개를 하면서 협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키지 않고 협공을 하는데 좀 멀리 한 칸 이외의 곳을 협공을 하게 되면 바로 날일자로 씌워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씌워서 그냥 이렇게 둬도 뭐 한 판이다 뭐 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인공 AI가 이렇게 되면은 이 씌워간 쪽이 우세하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씌우면 나와서 끊는 변화를 해야 되는데 나와서 끊는 변화를 해서 유리한 형태가 되려면 이 한 칸 높은 협공이 제격이거든요. 그럼 한 칸 높은 협공을 하면 이제 잘 씌우지는 못하고 보통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죠. 네, 예전에는 정말 즐겨두던 정석이었는데 그 눌림 당하는 자체가 실리는 얼마 안 되고 외세를 많이 내어준다 이런 점 때문에 점수가 좀 깎이는 걸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또 유명한 기사죠. 일본의 이제 수책, 본인방 수책이 그 기사가 바둑의 룰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입구자의 소목에 걸쳤을 때 입구자로 받는 수가 뭐 이렇게 이상한 수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뭐 몇백 년 전에.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정말 이제 훨씬 이제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서 바둑의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했지만 다시 인공지능이 이 입구자를 선호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그 바둑의 그 기술적인 그 수준이 상당한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특히 그 수책 그 본인방 같은 경우 정말 어느 정도의 그 바둑 기술력인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간이 좀 이뤄낸 바둑의 기술들이 그 AI랑 비교를 해봤을 때 범위가 크게 벗어나질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AI가 사람보다 이제 좀 지금 현재는 이제 사람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모든 뭐 프로 기사나 바둑 관계자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상태의 반상에 놓여져 있는 돌의 값어치를 좀 더 사람보다 잘 평가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사람도 시간이 좀 많이 주어져서 돌의 가치를 좀 더 실전에서 잘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이제 실력 향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시합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예전 같으면 시간이 아주 긴 바둑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시간이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그 기술적인 상당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쟤는 뭐 시간 안배도 실력이 됐고요. 체력 관리도 또 중요하고요. 예. 그 시간 안배를 또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무래도 포석은 돌이 몇 개 또 안 놓여졌기 때문에 둘 수 있는 그 변화의 가지수가 많은데 그래서 프로 기사들이 포석을 좀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미리 연구를 어느 정도 다 해놓게 되면 그러면 시간을 또 많이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중후반에 좀 유리한 면이 있죠. 그 요즘 보면 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선수들, 뭐 박정환, 신진서, 뭐 여러 뭐 변상일, 이동우 이런 선수들을 보면 뭐 신민주 선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기사들이 포석 연구가 어느 정도는 다 된 것 같아요. 포석을 그렇게 빨리 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상대가 어디 두면 뭐 즉각 두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다 연구가 된 것이 아닌가 네. 싶어요. 뭐 이제는 그러면 초반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중반이 되는 건가요?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둑은 뭐 초중반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모든 기사들이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이창호 구단이 나오면서 적당히 두다가 후반을 상대에 비해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종반의 요소가 아주 강해졌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AI가 등장하고 나서는 역시 그래도 초반이 어느 정도 이제는 기술적으로 다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네. 초반에 어느 정도 밀리고 나면 그 뒤로 만회하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회복 불능이더라고요. 예. 초반을 지나고 나면 뭐 후반 같은 경우는 다 어느 정도 이제 기사들이 잘 두기 때문에 또 이제 중반에는 또 이따금씩 너무 어이없는 인공지능으로 돌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70점짜리 수를 두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10점, 20점짜리를 수를 둘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뭐 승률이 60-70% 되다가 반대로 한 30%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수를 좀 안 둬야 되기 때문에 중반이 또 이제 좀 중요한 걸로 좀 느껴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 초반도 뭐 계속 연구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AI에 의해서 좀 정답이 좀 나와 있는 포석이 있다면 중반도 끝내기에 대한 정답이 있고요. 가장 정답을 찾기 힘든 부분은 중반일 것 같아요. 예, 중반을 사실 잘 두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놓여 있는 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형세 판단이죠. 형세 판단이 단순하게 이제 집을 헤아리는 그 기술이 아니고 네. 반상에 놓여져 있는 돌이 값어치를 어떻게 하면 잘 판단하느냐 그게 이제 형세 판단의 원리거든요. 특히나 그 중앙을 판단하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예. 특히 최정 구단 하면 또 중앙을 즐겨두는 기사잖아요. 그렇죠. 최정 선수는 다른 기사에 비해서 이제 중앙 바둑을 많이 선호하고 중앙 쪽에 이제 돌이 올 때 좀 강점이 있죠. 예, 백이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협공을 잘 안 했었어요. 보통 둔다면 이 자리를 갔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두지 않고 이 화점이나 이렇게 이쪽 좀 멀리서 협공을 하면서 이쪽과 이쪽 돌을 양쪽을 다 협공하는 의미를 좀 이수가 가지는 거죠. 또 일단은 양걸 치면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여기선 백도 뭐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쪽 뭐 양쪽 다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맛에 맞는 붙임을 선택을 할 텐데
일단 위아래를 붙였다고 가정을 하고 정석을 좀 완성해 볼까요? 백이 이쪽으로 붙이면 일단은 하나 젖힐 거고요. 여기서 여기 돌이 미리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으로 놓여져 있을 때는 지금은 이쪽으로 그냥 3-3을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백도 이쪽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보통 이쪽으로 막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제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돌이 요 간격이 아니고 한 발 멀리 있으면 흙이 별로 안 좋은데 이 돌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여기 입구자를 둘 때 백이 다음에 여기 입구자를 둘 때 오히려 요 돌이 좀 중복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으로 붙이게 되면 이렇게 3-3을 침입하고 이런 결말로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백이 아래쪽을 붙인다면 이쪽을 붙이면요. 이쪽을 붙일 때는 이제 여기서는 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3-3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 젖힐 수도 있고요. 젖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3-3을 들어가면 편하기는 한데 네. 근데 이 그림은 백이 이렇게 치게 되면 요 정석은 약간 백이 두텁다는 거예요. 흙 입장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백돌이 여기 놓여져 있기 때문에 늘거나 붙이는 그림은 백이 좀 둘만하죠. 여기 원래 걸쳤을 때 손 빼서 양 걸칠 때 요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백돌이 하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가 있죠. 백이. 그러면은 흙도 젖히는 선택은 안 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렇게 젖히는 거요. 제가 흙이라면은 글쎄요. 그냥 3-3 두는 것을 좀 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 이렇게 두면 그냥 넘고요. 그리고 백이 끼워 이으면 호구 치고 이렇게 두면 그냥 꽉 이어서 네.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백이 그 두 가지 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좌측에 외세를 얻게 되네요. 이쪽이요. 예, 그렇죠. 이쪽으로 붙이면 흙이 3-3 들어가는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요 정석을 둘 수도 있습니다. 뭐 좀 약간 부분적으로 뭐 내키지 않는다 뿐이지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곳에서 뭐 좀 이렇게 여기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두터운 곳은 오히려 좀 붙여서 어차피 두텁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면서 행마를 좀 구하는 이런 수법으로 이끌어 간다면 네. 한 판의 바둑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당한 느낌이 들지만 또 우화가 이런 형태여서 선택도 가능하군요. 여기서 백이 이쪽이나 이쪽을 붙이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날짜로 두는 수법도 있기는 있어요. 네. 이렇게 두는 것도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두면은 흙이 3-3을 들어가는 것과 붙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날짜로 두는 수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최정보다는 날일자를 두어 가네요. 예, 잘 나오지 않는다는 또 말씀을 드리는 순간. 근데 네.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 바둑 스타일 자체가 남들이 이렇게 두는 대로 따라 두는 것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아요. 개성이 있는 바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구가를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여자 기사로서 뭐 자기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확실히 구가하는 선수는 아주 극히 드물죠.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한데 옛날에는 외목이나 오라고 하나요? 그런 예. 자리도 많이 두어갔고요. 예, 그렇죠. 첫 수부터 깜짝 놀라게 많이 만들었었어요. 뭐 자기 스타일을 완전히 뭔가 하나의 류를 또 만든 기사는 이제 루이나이웨이 무당 같은 경우 여자 기사로서는 루이나이웨이 무당 같은 경우는 자기 스타일이 확실히 있죠. 좀 싸움을 하면서 네. 자기 스타일에 맞게 바둑을 이끌어가는 아주 지금도 뭐 공부를 상당히 바둑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말 최정 선수가 앞으로 이제 많이 노력을 하면 루이나이웨이 선수 그 영광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루이나이웨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세계 대회에서도 4강에 한번 올라갔던 남자 기사들과 같이 겨루는 세계 대회에서도 4강에 올라갔었던 그 전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 네. 기억으로는. 그리고 뭐 국내 예전에 예기전에서도 99년인가요? 2000년인가 국수전에서 조은현 구단을 상대로 그때 당시에 조은현 구단, 뭐 이창호 구단 이런 기사들은 뭐 보통 기사들은 정말 벌벌 떨 정도로 네. 뭐 서슬퍼런 그런 기사였는데 그 기사를 상대로 결승전에서 이기고 우승을 했거든요. 아주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최정 선수도 계속 꾸준히 이 길을 정진을 한다면 뭐 그런 기록도 한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해 봅니다. 네, 보통 대부분 여자 기사들은 어느 정도 좀 성적을 내다가 약간 좀 다른 거에도 좀 이렇게 관심이 있어하고 그런 경향을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의 길을 계속 꾸준히 가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쉬운 건 아니거든요. 뭐 조금 전에도 언급했었지만 루이나이웨 구단 같은 경우도 정말 저보다도 뭐 10살 이상 많은데 그럼 최정 선수하고는 지금 한 30년 차이가 날 거예요. 네. 30년 정도, 30년 이상 차이가 날 텐데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한 길에 이제 정진한다는 것은 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 여자 랭킹 3위에도 랭크가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오청원배에도 준결승 이름을 올렸잖아요. 예. 참 여자 바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신인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저홍희 선수도 가장 존경하는 기사로 루이나이웨이 구단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그 행보를 보면 뭐 많은 후배 기사들이 뭐 존경을 하겠죠. 예, 여기서 헤이자자 선수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곳을 붙이면요. 붙이면 이쪽으로 젖히겠죠. 젖히고 하도 오랜만에 이 모양이 나와서 이 자리를 어느 쪽을 단수 쳐야 이쪽을 하는지 단수 치는 거죠. 이쪽을 단수 치고 뚫고요.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잡을 잡으면 때 이거를 돌파를 하죠. 그러면 두 점이 언뜻 보면은 두 점이 값어치 있는 것 같지만 이 한 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한 점을 늘고요. 백이 그냥 두면 여기를 선수로 때리면서 요 두 점의 그 공배를 두 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면 나와 끊는 수가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단수를 쳐서 두 점을 때려요. 그러면 이렇게 잡더라도 네. 공배가 두 개가 비어 있기 때문에 나와 끊을 때 백이 이도를 못 살리죠. 그냥 두 점을 때리면 한 점을 때려서 나와 끊는 게 위력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예, 여기 나와 끊을 때 수가 두 수가 되어 있으니까 예, 여기서 일로 끊는 게 아니고 제가 잠시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네. 예, 일로 끊어서 백이 받아야 여기까지 해요. 해놓고 그리고 이제 끊는데요. 백도 그러면 요 한 점이 그냥 잡힐까봐 축머리를 활용하려고 이걸 단수 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를 하나 단수 치고 그리고 이것을 잡으면 흙이 끊고요. 이렇게 둘 때 여기서 보통은 하나 더 뭐 밀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밀면 여기 두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수법도 백은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 백은 이 돌이 여기 하변을 가르고 중앙으로 뻗어까지 나가게 되면
이 세력이 완전히 살아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 밀어버리고 요런 정도 하나 씌워두는 게 아니면 하나 더 밀 수도 있어요. 뭐 하나 더 밀고 넣을 때 이렇게 씌워서 이돌을 확실히는 100%못 잡더라도 이돌과 이돌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두어간다면 여기까지 결과는 뭐 양쪽 다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호각일까요? 저라면은 여기 정석이 흙이 두텁긴 하지만 백이 실리가 많이 앞선 정석이기 때문에 네. 백이 약간은 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리를 더 선호하시는군요. 뭐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제 실리를 선호하죠. 특히 뭐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고 나서는 3-3을 처음에 화점이 덜렁 한 점 놓여져 있을 때 3-3 들어가는 게 예전에 이제 상상을 못하는 수법이었는데 네. 그만큼 이 실리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아마 뭐 한 30년 전 아니면 한 40년 전 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인류 기사들이 두는 그 극초반에 3-3 침입하는 수법을 예전 기사들이 만약에 본다면 이건 무슨 한 5급짜리가 바둑 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처음 봤을 때 정말 많이 놀랐었는데 3-3을 들어가는 것도 한 곳 들어가고 다른 곳을 또 들어가고 이렇게 네. 시작하는 바둑도 많더라고요. 예, 붙여 끊는 수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AI는 이 진행에 100이 좀 더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붙여 끊는 이 날일자 이후에 붙여 끊는 수법이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3-3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붙여 끊는 수법을 나오게 되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림만 그리더라도 백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붙여 끊는 수법을 잘 두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른 쪽으로 단수를 치네요. 글쎄요, 이쪽을 단수 치는 거는 일단은 흙은 일단 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있는 것은 흙도 이곳을 이어서요. 돌파하면 이렇게 둬서 물론 백도의 돌파한 자세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백이 여기 놓여져 있는 이 돌이 약간 어정쩡한 데 놓여져 있어요. 애매하거든요. 요수 때문에 이 변화는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두고 다시 아래쪽을 단수치고 뚫는 진행으로 간다면 아까와 같이 환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쪽이요? 네. 이쪽으로 두면 지금은 근데 이쪽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있는 건 안 되고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둘 때 여기 요 돌과 요 돌의 교환이 백이 너무 악수라서 이거는 흙도 둘만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요 교환이 이제 좀 악수죠. 네. 이런 식으로 저쳐갈 때 하나 보태줬기 때문에. 그게 단수라고 나가주질 않는군요. 예, 단수 칠 때 여길 나가게 되면 뭐 아까랑 비슷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좌측을 먼저 단수를 쳤기 때문에 이어가는 수순을 선택을 해야겠고요. 아니면 최정 선수 그냥 여기를 잇고 이런 변화를 생각하나요? 여기 이제 일선에 젖히는 거는 거의 선수거든요. 다음에 돌려치는 것 때문에 여기 막는 게 선수가 아니라서 요 정도 해놓고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 간격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밀어버리고 여기 나를 짜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좀 흑에게 실리를 너무 쉽게 내주는 수법일 수도 있는데 네.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최정 선수의 스타일하고 좀 잘 맞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양쪽 좌기와 우변 쪽에 흑진을 내어주긴 했지만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좀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면 흑이 이쪽을 끊을 텐데요. 글쎄요, 최정 선수 약간 정석을 착각한 거 아닐까요? 여기 두면 일단 무조건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를 두면 이쪽을 끊어서 여기를 때리게 해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예전에 요 돌이 없는 상태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중에 여기 빠지는 수도 실리로 제법 큰 자리인데 빠질 때 여기를 갑자기 하나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너무 손해죠.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우하 쪽이랑 봤을 때 또 좀 잘 어울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아, 그런데 늘어졌네요. 이제 뚫으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는 100도 뚫을 수도 있고 이쪽을 뚫는 수법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그냥 뚫었습니다. 그러면 흑도 이제는 뭐 이런 진행을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두고요. 아까 나온 이 변화죠. 이래서 나와서 이쪽을 끊고 뭐 이런 식으로 두어지는 수법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는 뭔가 좀 빠른 수순으로 진행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여기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좌가 금방 마무리가 되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뒤쪽도 교환을 아꼈어요. 이거는요. 여기를 이렇게 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그냥 잡게 돼서 여기 끊는 게 선수가 돼야 요 한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공백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여기 끊는 게 선수가 안 되거든요. 그냥 찌르는 거는 처음 봅니다. 헤이자저도 이 정석이 좀 오랜만이다 보니까 수순에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이거는 뭐 아무리 오랜만이라고 해도 네. 예전에 많이 나왔던 수법이기 때문에요. 좌하 정석이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인데 이미 AI의 스코어는 100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앞서 최명은 위원이 헤이자자의 가장 큰 장점을 초반이라고 꼽아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런 출발이라고 한다면 좀 손쉽게 바둑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헤이자자 선수가 뭐 예전에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이제 생방으로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해보면 초반은 잘 짜다가 중후반에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여러 번 봤어요. 그게 뭐 제가 생각하기엔 뭐 실전이 너무 부족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중앙이 깔끔해졌네요. 예, 이제는 끊어도 뭐 백이 돌을 버리지 않고 계속 싸워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자리들을 백이 살리면서 버틸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백이 이제 여기서 행마가 늘어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을 단수를 치고 여기까지 단수 칠지 그냥 입구자를 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 끊어도 여기 머리가 이렇게 쭉 내밀면서 행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리고 이 자리가 아프거든요. 이 자리로 오면 흙도 붙여서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얘도 못 살아 있어서. 그렇네요. 그럼 밀어서 두는 것은 미는 것 자체로 얘가 이쪽 돌이 살아 있기 때문에 흙이 썩 내키지 않죠. 지금 안도도 살긴 살았지만 백이 이쪽 방면에가 다 선수거든요. 여기 잡으러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진 않습니다. 흙이. 과연 여기서 최정 선수가 이 돌을 버리지 않아야 될 텐데요. 예, 버리는 그림은 흙 약간 좀 싱거운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단수를 다 교환을 하고요. 중앙도 하나 치고 좌변을 받는 건 어떨까요? 이곳을 두고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이제 이어야 되겠네요. 모양 좋게. 근데 이 모양은 여기 급소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두면 여기를 딱 끊기게 되면은 이 백돌의 형태에 요 돌과 요 돌과 요 돌의 급소는 여기인데 급소를 맞으면서 끊김을 당하게 되면 자충이 채워져 있어서 다음 행마가 거의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응수가 곤란해요. 그러면은 둔다면 느는 수뿐이겠고요. 백이요? 아니요. 아까 단수 치고 입구잖아. 아니면 느는 여기 늘거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두는 수도 좀 애매한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예. 어떻게 받을지를 좀 고민하는 건가요? 전태선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대한민국과 대만의 2회전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김채영 5단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